지금 현재 북괴 김정은이가 국제적으로 개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외신이 북괴 김정은이가 5월 31일 하늘로 쏘아 올린 정찰위성 만리경 1호에 대해서 분명히 실패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고를 했지요. 북괴 조선중앙통신이 올해 5월 17일 북괴 김정은이가 우주과학센터를 찾은 그 사진들을 공개한 이후에 외신들과 군사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김정은이가 김주애를 끌고 나와서 이 정찰위성이라며 발표한 사진, 우주 발사체의 이 위성의 본질인 감시 장비와 광학 장비가 너무 조악하다. 한마디로 그것은 거짓이다. 이것은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김정은이가 무리하게 군사 정찰 위성이라며 발사를 한 만리경 1호가 소해로 추락을 한 이후에 우리 군이 북한의 우주 발사체 등 잔해물 탐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북괴 김정은이가 군사 정찰 위성 발사는 나의 소원입니다 라며 얼마나 지랄을 떨었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김정은이가 제대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군이 북한의 정찰 위성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는 뭐다? 깡통이다. 외신들이 지금 김정은에 대한 폭소를 날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괴 김정은이가 왜 이렇게 군사 정찰 위성에 대한 집착을 하는 것일까요? 자, 대한민국과 또 우리 미합중국, 한미가 이번 3월 달에 역대급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훈련을 했지요. 이 자유의 방패훈련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말에 최고조로 실시된 훈련 아니겠습니까? 자유의 방패훈련에 김정은이가 무엇을 쏘았습니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 순항미사일 도발, 하다하다 무인 핵 공격정까지 공개했고, 그 이후에 3월 26일쯤에는 핵탄두의 소형화가 완성이 됐다며 핵탄두의 소형화 사진을 공개를 했죠. 김정은이가 공개한 핵탄두의 소형화, 그러니까 모듈화와 품질화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의 워딩으로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부착이 가능하며 이스칸데르급 극초음속 미사일에 부착 가능, 초대형 방사포에 부착 가능, 순항미사일과 또한 이 무인 핵 잠수정에도 공격정에도 부착이 가능하고, 나아가서는 SLBM 이 잠수함 탄도미사일에도 부착이 가능하다. 8개 정도의 전략적 무기에 소형 전술핵탄을 부착해서 공격할 수가 있다라고 지랄 발광을 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시에도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김정은이가 이야기하는 소형 핵탄두는 거짓말이다. 그 모듈화와 두께와 여러 기술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 오죽 김정은이가 다급하면 이렇게 한미연합훈련에 이런 거짓말 전술 핵까지 공개했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정찰위성, 군사 정찰위성에 이렇게 목을 매는 것은 순항미사일과 또 무인 핵 공격정, 핵 잠수 공격정에 또 ICBM 등 여러 미사일들에 핵을 부착을 하고 장착을 하고
쏠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눈이 있어야죠. 눈. 이미 북한의 광명성, 이온화, 사호, 지구를 돌다가 깡통으로 돌다가 지구 완전히 소진이 되지 않았습니까? 불타버렸죠. 김정은이의 이 군사정찰 위성의 목을 매는 본질은 바로 이 한미연합군, 특히나 미군의 핵 잠수함에 대한 순항 전술 핵 공격에 이 눈이 없으니까 김정은이가 그 눈을 찾기 위해서 지랄 발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미 미군은 북괴 김정은이가 새로운 군사정찰 위성을 그 발사에 성공한다고 해도 어떻게 시킨다? 한마디로 펄스탄으로 이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을 가루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눈먼 장님으로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어찌되었든 이런 여러 상황에서 외신들이 강조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김정은이가 개망신했다는 이야기죠. 자, 군이 지난 5월 31일부터 북한 우주발사체 등 잔해물 탐색 및 인양 작업을 5일부로 완전히 종료하기로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군은 인양 기간 북한의 우주발사체 천리마의 2단 동체와 발사체에 탑재된 정찰 위성 만리경의 주요 부위 등을 전부 수거를 했습니다. 전부 수거를 했죠. 우리 군 고생이 많았죠. 군은 이날 감시 전력을 운용하여 북한의 발사체가 발사된 순간부터 추적을 했다라며 북한의 정찰위성 잔해물 낙하구역을 설정을 하고 해군 함정, 항공기, 심해 잠수사 등을 투입하여 36일 만에 탐색 및 인양 작전을 수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은 어려운 작전 환경 속에서도 잔해물 다수를 인양함으로써 우수한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주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이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개 박수들 받으시라요. 자, 군은 우주발사체 북한의 천리마의 3단 동체에 탑재됐을 것으로 추정된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의 주요 부분을 이번 작전 기간에 인양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군은 이번 작전을 통해 북한의 우주 발사체와 위성체의 주요 부분을 인정했다라며 한미 전문가들이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정찰 위성으로서의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은이가 사실상 군사 위성이라고 쏘아 올렸지만 사실상의 깡통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은 지난 15일 인양한 발사체 2단 추종 동체 내부에서 확보한 잔해 관련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군 당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2단 동체에는 엔진 핵심 구성품 가운데 하나인 터보, 펌프, 추정물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군은 한미 공조하에 인양한 북한 발사체와 위성체에 대한 정밀 분석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포커스 밀리터리와 성전인 뉴스 등 군사 외신들이 뭐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북한 김정은의 군사 정찰 위성, 한미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군사적 쓸모가 전혀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일거의 위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쓸모가 데이터로 나오지 않는 깡통이다 정훈아, 깡통을 올려버렸니? 라고 밀리터리 포커스는 강조하며, 또한 밀리터리 포커스는 이번에 드러난 김정은의
군사 정찰 위성 실패. 이 만리경 1호의 특징은 백두 엔진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이의 자체 엔진이 아니라 러시아제 임의 위원에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외신들은 한마디로 김정은이가 쇼를 보여주기 위해 5월 31일 러시아 엔진으로 또 깡통, 의성, 광학장치 쇼를 위해 올려보냈는데 결국은 그것이 군사 운영성 및 군사적 감시, 도청 등 군사적 이 활용에 전혀 데이터화 될 수 없는 러시아제 깡통. 한마디로 외신들은 김정은이의 이 군사위성 쇼맨십에 김정은만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라고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외신은 이번에 김정은이가 자초한 충격적인 실수. 사실은 VOA나 다른 외신들은 이번 김정은의 이 군사위성 만리경 1호 발사를 북한 내부에서도 말렸다라는 VOA의 워딩으로 김정은의 조급함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바로 한미 군사연합훈련에 대한 김정은의 조급함이 오늘의 망신을 가져오게 된 결과다라고 송조지 뉴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워딩은 비슷합니다. 그러니 김정은이가 얼마나 국제적으로 개망신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얼마 전에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북괴 김정은의 무모한 핵 개발에 사실상 한미일 동맹뿐이 아니라 인도와 호주, 나아가 대만군까지 앞으로 한반도의 유사시 상황에 적극 개입하게 되어 있죠. 그뿐이겠습니까? 캐나다와 프랑스, 영국군도 동참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의 핵에는 핵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이 의지, 또한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 공산당의 힘에 의한 변경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대만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라면 북한 김정은의 핵 문제도 전 세계적인 문제다라고 중국 공산당을 뒤집어 엎었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서서히 그림이 그려지고 추진이 된 인도태평양 이 경제 프레임워크, 인도태평양 전략이 지금 계속해서 빠르게 강화되고 있지요. 자, 얼마 전에도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한반도의 한미일 공중자산훈련에 이제 일본 해상자위대가 그냥 선두에서 달리고 있죠.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군사 외신들이 이 한국군 특수부대와 미군 특수부대의 그 훈련에 대해서 김정은의 제삿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도발을 하면 이제는 정말 끝난다라는 외신들의 기분 좋은 소식과 함께 지금 김정은의 이 핵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대처해야 하는지도 동시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전 북한 정보 담당관 NIC 보고서, 김정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핵 강압 수단 사용 가능성 커졌어. 미국과 중국의 대만 관련 갈등 고조 시에 북한 확전 가능성. 한국과 미국은 최악의 경우 북한과 핵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 있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정은이
북한의 정치,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을 강압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과 함께 미국 등 동맹국이 핵 타격을 억제하는 데에 만족할 게 아니라 한국 안보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강압 행위 전반에 맞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지적이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킬체인이 들리지 않습니까?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 마커 갈로스카스 안보국장은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NIC 6월 22일 공개한 북한 핵무기 관련 시나리오 보고서에서 북한 분속의 최대 분수령이라며 이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국가정보국 DNI 산하 NIC 북한 정보 담당관을 지냈습니다. 그는 2023년 1월에 완성된 해당 보고서는 1980년 마지막으로 공개된 평가보다 30년 이상 최근의 것이라며 보고서는 김정은이 북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을 강압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NIC는 지난달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강압적, 공격적, 방어적 등 세 가지 목적으로 북한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특히 이 중 정치,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압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미 전에 북한 김정은이는 이 중국의 핵 사냥개로 돌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갈로스카는 NIC의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를 통해 몇 가지 전략적 제안을 도출할 수 있다라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의 핵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미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 한국의 핵무장 결정 등과 같은 특정한 가상적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유쾌하지 않은 현실을 한국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책임있는 주체로 만든다는 희망에서 북한을 사실상 혹은 합법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며 미국과 동맹들은 단지 전면적 군사 공격이나 핵 타격을 억제하는 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힘주어서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통제불능의 분쟁으로 확대되거나 한국의 안보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북한 김정은의 강압적인 핵 행위 전반에 대해 가능한 한 맞서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김정은의 핵 문제,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라고 역설하고 있는 거죠. 이 갈로스카스는 또 보고서가 미국과 중국의 2030년 이전 대만 문제를 놓고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에 대한 핵심 판단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고 이것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았다라며 대만 위기 시 한반도에서 북한의 확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의 자체 핵 보유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며 김정은이 핵을 강압의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구한다면 이는 핵 보유에 대한
기존 한국인들의 정서에 불을 지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당시 이루어진 핵 포기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이 2027년까지인 윤 대통령 임기 이후에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 역시 무례한 일이다. 핵 보유 결정과 실제 실행 사이에는 공간이 있으며 이것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김정은이가 여차하면 중국의 핵 사냥꾼이 돼서 핵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윤석열 정부 내에 김정은 정권에 대한 선제 타격, 레짐 체인지 같은 걸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자, 군사 외신들이 지금 현재 한미 특수전 지휘관들이 왜 미국의 핵 잠수함에 승선을 했으며 김정은이가 이제 한 번만 더 도발을 하면 김정은에게는 곧 쑥대밭, 제삿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밀리터리 포커스는 얼마 전에 부산에 기항했던 미국 원자력 추진 순항 미사일 잠수함 미시건함에 놀랍게도 한국과 미군 특수전 부대 사령관들이 합계 탑승했던 사실이 미 국방부가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왜 공개했겠습니까? 여기서 잘 봐야 합니다. 미국이 이를 공개한 것은 핵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미 국방부의 국방영상 정보 배포 서비스에 따르면 한국의 손식 중장 특수전 사령관과 박후병 중장 해군 특수전 전단장은 지난달 20일 미군의 미시건함에 함께 탔습니다. 손 특수전 사령관과 박 특수전 단장은 미시건함 내부를 둘러보고 데릭 립슨 주한미군 특수전 사령관, 미시건함 함장인 제이슨 게이스 대령과 함께 한미 특수전 작전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본래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전략 핵 잠수함으로 개발된 미시건함은 지난 2007년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SSG-GN으로 개조가 됐죠. 한미 특수전 사령관들이 왜 이 배에 올라서 특수전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미시건함은 선체에 24기의 수직 발사대 VLS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중 22기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발사용으로 사용됩니다. 수직 발사대 한 기당 7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총 154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실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2개의 수직 발사대는 특수부대 침투용으로 쓰입니다. 립슨 주한미군 특수전 사령관은 미시건함의 능력을 관찰하고 논의할 기회는 더 나은 한미연합 합동훈련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며 이는 한미 특수전 부대의 다영역 작전에 대한 이해도와 합동훈련의 기회를 증진하게 될 것이라고 미 국방부는 뒤늦게 밝혔습니다. 박후병 한국해군 특수전 단장은 미시건함 방문은 한미 특수부대의 능력을 증진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기회가 됐습니다라며 한미 특수부대 훈련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 2017년 10월 이후 5개월 만에 미시건함이 한국에 도착했었지요. 이에 일본의 군 소식통과 익명의 군 소식통들은 사실상 미시건함에는
무시무시한 네이비실 특수부대가 승선하고 있지 않느냐. 또 이번에 한국의 특수부대와 한국 해군의 특수부대가 훈련을 같이 한 거 아니냐. 이 핵 전략 잠수함에서 훈련을 한 본질이 무엇이냐. 이번 공개된 훈련의 핵심은 이 잠수함이, 미시건함이 특정한 이 지역에 잠수를 해서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전략 미사일들을, 토마호크 미사일들을 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에 네이비실 미 특수부대와 한국 육군 특수부대, 해군 특수부대와 함께 연합으로 지역으로 침투를, 해상으로 침투를 한 이후에 김정은의 최고사령부에 침투하는 훈련을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공개한 그 본질이 무엇이겠느냐. 나아가 김정은의 최고사령부와 김정은의 집무실, 이 침투 훈련을 통해 한미 특수부대가 침투 훈련을 통해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겠느냐. 한국군이 북한의 핵 기지에 침투를 한 이후에 신호를 보내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또 나아가서 탄도미사일 등을 미시건함이 날려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 아니냐. 또 다른 성조지 뉴스도 뭐라고 강조하느냐. 이번에 한미 특수부대 사령관들이 김정은에게 날린 메시지는 간단 명료하다. 자, 미 국방부가 왜 이 미시간 이 핵 전략 잠수함, 저 괴물과 같은 이 잠수함에서 한국군과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특수부대한 것을 왜 공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성조지 뉴스도 강조하는 게 뭐냐. 김정은이가 계속 도발을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진짜 도발을 하면 제대로 김정은을 잡겠다라는 의지를 아이러니하게도 미 국방부가 또 미 국방부 데릭 립슨 주한미군 특수전 사령관이 날렸다라고 송조지 뉴스는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은 무엇이냐? 역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자, 프리덤 데일리는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얼마나 쫄았는지를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미군과 한국군, 한미 특수부대원들이 훈련을 한 것을 전 소식처럼 소식을 전해놓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보고 있다? 김정은 내가 이제 또 한 번 도발을 하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비례 대응, 쉽게 말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전단, 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례 대응 원칙. 그러면서 프리덤 데일리는 이제 머지않아 김정은이가 단 한 대의 드론을 대한민국으로 띄운다면, 침범을 시킨다면 수백 대의 드론이 평양 하늘과 북한 전국을 휘젓게 된다. 한국군의 드론이 북한 김정은 평양을 아예 뒤덮게 된다라고 이 프리덤 데일리가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대규모 경멸 훈련, 여기에 뭐를 딱 공개했습니까? 북계 김정은이가 가장 몸서리치는 MQ-9 리포 계열의 그레이 이글, 스텔스 자폭 드론 아닙니까? 그건 미군이 가지고 있는 거죠. 미군이 가지고 있는 걸 왜 이번에 경멸훈련에 공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프리덤 데일리도 윤석열 대통령 지금 김정은에게 지금 한 번만 도발을 하면 제대로 보여주겠다. 기다릴게 김정은. 해봐 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도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종성산 TV의 캠페인,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북괴 김정은 멸망, 북한 동포를 구출하기 위한, 해방하기 위한 자유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성원과 응원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지금 현재 북괴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스러워하며 가장 치를 떨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한류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이가 북한의 MZ세대라고 할 수 있는 장마당 세대, 2030 세대와 또한 북한 인민들에게 확산된 이 한류를 잡겠다고 얼마나 지랄 발광을 하고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반동 문화, 척결법, 평양 고유여법, 뭐 여러 법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든 한류를 잡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지만 절대 잡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요즘은 또 중국의 이 컨텐츠물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 중국 동북 삼성 컨텐츠, 재담이라든지 만담이라든지 미신, 그러니까 손금 보는 법이라든지 이런 게 또 퍼져서 김정은이가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지요. 그만큼 총칼보다 강하다라는 게 바로 문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북한의 대포폰이 난리가 났습니다. 김정은이가 충격적인 지시를 내렸으며 대포폰으로 탈북자들을 도와주던 조선족들과 한족들까지 발칵 뒤집었습니다. 쇼킹한 소식들이 북한에서 왜 매일 터져 나오겠습니까? 오늘도 종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하이라이트부터 보시겠습니다. 데일리 NK가 북한 대포폰 사용 단속 강화, 생계 직결된 주민들은 어떻게 하나? 김정은이가 대포폰과의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사실 북한 핸드폰, 스마트폰 600만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포폰은 대략 한 200만 대에서 300만 대라고 제가 방송에서 소상하게 전한 적이 있지요. 자, 일본의 아시아 프레스가 북한 내부 횡행하는 대포폰, 도총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로운 통화, 김정은 정권은 위기 느끼고 단속 강화.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지금 김정은이가 대포폰을 잡겠다라고 이 공권력을 동원하고 있지만 이 대포폰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대포폰, 다른 핸드폰들은 다 도청을 당하지요. 그러니까 이 대포폰과의 전쟁을 선포한 김정은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 저의 WTR 내부 소식이 지금 김정은 중국산 손전화기 대포폰 사용을 한 탈북 브로커 공개 처형. 이제 하다 김정은이가 조선족, 한족, 공화국 공민 등 사용 브로커 씨를 말려라. 자, 여러분, 종성산TV가 가열차게 캠페인을 주장하는 게 있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반드시 북괴 김정은 멸망, 북한 동포들을 해방할 수 있는 자유북진 통일의 그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을 느꼈느냐. 자, 북한의 핸드폰 시장, 뭐 오래됐지요. 김정일 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북한의 핸드폰 시장은 약 한 20년 정도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김정일 시대에 이집트의 오라스콤 텔레콤, 이 오라스콤 텔레콤이 북한의 이 고려 링크와 함께 이 핸드폰 1세대를 만들어 놨죠. 당시에 오라스콤 텔레콤이
북한의 핸드폰 시장을 개척을 하면서 김정일이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건 무엇이겠습니까? 뭐 이제 핸드폰 1세대, 2세대, 뭐 5G, 4G, 5G 점점 가면서 북한의 핸드폰 시장은 늘어났죠. 그래서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핸드폰 뭐 한 300만 시대였던 것이 이제는 600만 시대, 700만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건 무엇이냐? 북한의 MZ세대, 1984년 이후에 태어난 북한의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이 젊은 2030 세대들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의 2030 장마당 세대는 장마당에서 이 한류를 보고 자란, 신문물을 보고 자란, 한류에 아예 뭐 나쁘게 말하면 찌들어 있는 세대가 바로 이들이죠. 그런데 점점점 핸드폰이 스마트해지는 이 과정에서 김정은이가 이 핸드폰이 이 돈이 된다라는 걸 너무 잘 체감을 했거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북한의 통신회사들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중국산 짝퉁 핸드폰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스마트폰 체계, 물론 뭐 워드는 우리별 체계나 뭐 여러 가지 북한 체계가 있지만 스마트폰 핸드폰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해서 이제 판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북한의 2030 세대들은 배가 고파 밥 먹을 돈은 없어도 밥 먹을 돈을 아꼈다가 스마트폰을 사는 세대가 바로 2030 세대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이가 집권한 이후에 북한의 경제는 뭐 완전히 망가졌죠. 그런데 북한의 이 장마당 경제라고 하는, 또 장마당 경제라고 하지만 얼마나 김정은이 삥을 많이 뜯어갑니까? 또 북한은 보위원과 사회안전원, 또 뭐 노동조기대, 또 인민군 보위사령부, 이 감시하는 공권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삥을 뜯어가고 강탈을 하고 탈취를 하는 이 세력들이 많죠. 그리고 더군다나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이 돈주들이 급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흥 부자들이라고 하는 돈주들은 평균 돈주들의 가지고 있는 자금 우리 한국 돈으로 뭐 한 3억 정도만 있으면 돈주라고 하죠. 그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는 돈주들도 많았죠. 그래서 평양시의 웬만한 아파트는 이 돈주들에 의해 아파트가 다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김정은과 북한의 공권력들이 돈주들을 강탈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웬만한 장사를 하는 북한 인민들이나 돈주들, 또 북한의 청소년들까지도 이 대포폰은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특히나 큰 돈을 거래하는 돈주, 대방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대포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포폰도 북한에서 이 북한의 명의자에게 쌀이나 돈 좀 주고 핸드폰을 사게 해서 북한제로 대포폰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용자. 그러나 중국 대포폰, 스마트폰으로 된 대포폰이 굉장히 화질도 좋고 감이 좋거든요. 이 대포폰이 지금 사실 이게 몇 년 전에도 이 대포폰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작년하고 올해 김정은이가 아예 대포폰을 씨를 말리라 라는 지시까지 했다라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북한이 주민들의 대포폰 사용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라고 데일리 NK는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중앙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는 월별 사건 사고 집계에 대포폰을 3.15 중요하게 생각하고 단속하고 있고 초토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며, 이에 자기 명의가 아닌 유심 판매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의 주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된 중고 휴대전화나 유심을 구매해 대포폰을 사용해 왔습니다. 일상의 상당 부분이 감시되는 북한에서 대포폰은 단속 회피와 신분을 숨기기 위한 수단이 돼 왔으나 최근 단속이 강화되면서 대포폰 사용에 필요한 불법 유심 판매도 단속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 특히 단속 기관에서는 대포폰 사용자들에게 자수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라며 북한의 단속 기관들은 건수를 올리기 위해 자수하면 죄를 감면해 주거나 감형해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번 대포폰 사용자 수 종용도 같은 선상에서 나온 조치. 이 같은 북한 당국의 단속 강화 움직임은 대포폰을 사용해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에게 지금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자, 대포폰 단속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이들은 밀수꾼, 달리기 장사꾼, 유통업자, 이간짐 대고, 집 대고, 주택 거래 중인 중개인들이라며 여기 북한에서는 국가가 주는 게 없어서 비법, 불법을 안 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고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하면 사람들이 앉을 수밖에 없다라며 북한 당국이 불법으로 규정하는 경제 활동으로 돈벌이를 하는 주민들에게 대포폰이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어 대포폰 단속이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비법 행위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비밀 유지가 우선이라며 대포폰 사용자들은 주변 가까운 사람에게도 대포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자기 정체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한 번 알고 말 사람이나 단선 연락선들에게만 대포폰을 사용해 국가가 추적하기가 어렵게 하고 단속을 피하는 방법은 감추고 쓰면서 최대한 비밀 유지하는 것뿐이다. 대포폰 사용자들의 통화비나 전화돈을 이제 카드라는 거죠. 전화돈을 충전해서 쓰기가 2배에서 3배 힘들어졌는데 이것도 최신소와 어떻게 하고 있다? 아주 비밀리에 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데일리 NK가 전한 것은 지금 김정은이가 대대적인 대포폰과의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대포폰까지 단속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포폰과 관련해 최신소에서는 일종의 돈을 받고 좀 봐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점점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시아프레스는 북한에서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한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가 대화의 주인인지 파악할 수 없는 사태에 화가 나 당국이 마침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대포폰 보급률은 이 전체는 이제 600만 대인데 이 도청도 한계가 있는 휴대전화의 빠른 보급과 함께 확대된 것이 타인 명의의 대포폰. 방식은 아주 단순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현금이나 쌀을 대가로 휴대폰을 등록을 시킵니다.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찾고 휴대폰 구입부터 최신소의 등록까지 맡아서 하는 거간꾼으로 불리는 암거래 업자도 각지에서 생겨났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등록된 전화를 누가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대포폰을 사용한 각성제 매매, 그러니까 이제 마약 매매, 중국과의 밀수, 기타 불법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보위국이 나서서 지금 직접 단속을 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핵심적인 건 무엇이냐? 바꿔서 말하면 무엇이다? 바로 대포폰의 횡행에 의해 북한 국내에서 통신의 자유가 생겨나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대포폰끼리 정치 비판을 하거나 김정은을 험담해도 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운 사태가 된 것입니다.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면 바로 최신소에 신고해야 하고 그 기록은 즉시 보위국에 통보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즉 대포폰으로 이렇게 비밀 사업 또 불법 사업도 하지만 대포폰으로 김정은을 까고 북한 정권에 대한 반정부에 대한 성토도 한다라는 거죠. 또한 이 대포폰으로 한류와 또 중국의 녹화물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핵심적인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김정은이가 이제 하다하다 조선족들과 한족들까지 처형시키는 충격적인 사태, 쇼킹 사건이 터졌습니다. 김정은 중국산 손조나 대포폰 사용한 탈북 브로커 공개 처형, 조선족, 한족, 공화국 공민 등 대포폰 사용 탈북 브로커들 씨를 말리라 특별 지시. 김정은 정권 최대 복병, 중국산 핸드폰, 탈북 브로커들 공개 처형, 쇼킹 사건이 터졌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최대 복병으로 중국산 손전화기가 지금 최대의 악재로 국가 보위성과 사회 안전성 등 북한 공권력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함경북도와 평안북도 도보위부에서는 총 6명의 탈북 브로커들이 공개 처형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통점은 이들 탈북 브로커들이 중국산 손전화기를 각각 4대에서 많게는 6대까지 사용하며 대대적으로 탈북을 도왔다는 이유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소식은 이들 중에는 북한 사람뿐만 아니라 조선족과 한족 화교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연하게 중국 국적의 조선족과 한족도 김정은은 공개 처형을 시켰다라고 함경북도 라진 R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항의는커녕 무시하고 있다라고 조선족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중국 손전화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데 올해 들어 유독 중국산 손전화기 사용자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것은 감청도 안 되고 또 중국 손전화기를 통해 한국 앱도 다운받을 수 있고 한류도 마음껏 시청할 수 있어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라고 평양의 R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김정은이 중국산 스마트폰 전화기를 사용하며 탈북을 돕거나 한류를 류포시키는 자들을 외국인, 중국인이죠. 외국인을 포함해 씨를 말리라 라는 지시가 하달되어서 지금 이 충격적인 소식은 북한 내부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을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으로 오는데 탈북민 1인당 들던 비용이 뭐 한 1,000만 원? 그런데 지금은 2,000만 원도 훌쩍 넘어갔습니다. 뭐 한 3,000만 원? 뭐 어떤 데는 뭐 5,000만 원?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의 탈북이 더 어려워진 것도 있지만 이 탈북은 탈북 브로커들에 의해 시장이거든.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산 스마트폰으로 북한 내부에 들어버리면 뭐 저도 북한하고 통화를 하니까 저도 북한하고 위챗도 하고 카카오톡도 하고 북한하고 메일도 주고받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탈북도 탈북이고 브로커 짓을 한 것도 한 것이지만 최대의 복병이 이 중국산 스마트폰 대포폰 때문에 한마디로 발칵 뒤집어졌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공산 집단의 핵 고도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 선언을 해주자며 유엔을 설득을 해서 북한의 대북 제재를 풀어주자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은 반국가 세력들이다라고 얼마나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까? 사실상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을 한 이후에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하며 북한과 뜻을 함께하는 종북 주사파 세력들하고는 끝까지 협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폭탄 선언을 했지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차관들을 임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에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말고 대한민국 헌법에 충성을 다해라. 카르텔을 샅샅이 다 뒤져내라.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강력 발언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 곳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북괴 김정은과 괴를 같이 하는 종북 주사파 세력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 내부 소식, 저의 WTR 소식통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반드시 북괴 김정은 제거, 또한 북한 인민들을 해방할 수 있는 자유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 놔야 한다. 탈북민들이 앞장서서 윤석열 대통령 도와야 한다라고 강조했지요. 자, 현재 지금 북한의 내부 당 간부들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당 간부들이 왜 발칵 뒤집어졌겠습니까? 푸틴이 종이호랑이였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 한마디로 아시아의 맹주로 성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북한의 당 간부들이 대패닉에 빠졌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거대한 이념 전쟁을 선포한, 또 거대한 이념 전쟁을 통해 북괴와 뜻을 함께하는 공산당 세력을 박멸하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의지에 우리가 모두 격려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고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저의 WTR 내부 소식통들은 우선 뭐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자, 얼마 전에 지금 푸틴 대통령 전 세계적으로 개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요리사, 본인의 신복이라고 했던 바그너의 프리고진이 하루 만에 모스크바로 돌진을 해왔지요. 그 소식이 나간 이후에 얼마나 많은 외신들이 결국은 푸틴 대통령도 이 바그너 그룹에게 두 손 두 발을 다 들을 수밖에 없는 핵심이 뭐다? 핵심이 핵무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저의 소식통들이 뭐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자,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우선 원산의 R 소식통과 평성의 R 소식통 두 가지를 짬에서 연결해서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에 남조선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를 강하게 저격을 했지요. 대만 문제와 북한의 핵 문제는 똑같은 문제다.
그때도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발칵 뒤집어졌댔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북한의 당 간부들, 특히나 외무성 당 간부들이 패닉 상태였다라는 핵심은 지금 현재 북한에서 제일 큰 해외 대사관이다라고 하면은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뿌친 대통령이 이번에 바그너, 프리고진 이 사령관에게 꼼짝없이 당했다라는 소식이 북한 내부로 들어온 이후에 북한 외무성, 특히나 러시아와 관련된 외무성 당 간부들이 아니 어떻게 뿌친 대통령이 용병들도 하나 제대로 못 잡는 종이범이었나라며 그동안 러시아만을 믿고 외교를 펼쳤던 외무성 당 간부들이 이런 시대 용병에게 무릎을 꿇고 사법 처리를 하지 않겠다라는 푸틴 대통령의 비겁한 모습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기래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바그너 용병들에게 무기, 총이라든지 그 다음에 땅크 잡는 이 여러 가지 무기들을 김정은이가 바그너 그룹에 주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김정은이가 무기를 주고 뺨을 맞은 꼴이 돼 버렸지요. 그러니 북한의 외무성 당 간부들이 뭐라기나 뿌찐도 이제는 끝났다. 뿌찐도 이제는 끝났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그런데 북한의 외무성 당 간부들 뿐이 아니라 다른 당 간부들, 특히나 북한의 정찰총국과 북한의 당 조직 지도부에 있는 당 간부, 이치들도 반응이 심상치가 않아요. 얼마 전에 내부 자료가 하나 터져 나왔는데 이게 아마 이 당 간부들에게는 내부 신문, 그러니까 이제 내부 자료, 참고 신문으로 당 간부들만 보는 거 있습니다. 요걸로 당 간부들에게 배포가 된 건데 그게 한짝에 나온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하게 북조선의 김정은한테 선전포고를 했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미 제국주의자들의 핵 잠수함을 남조선으로 들여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워싱턴 선언이지요. 자, 핵 잠수함이 오고 얼마 전에도 또 이 핵 잠수함이 들어와서 한국의 특수부대와 미군의 특수부대가 김정은 추격하는 대대적인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니 그 참고신문에 나온 한 쪼가리짜리 내용을 요약하면 뭐냐? 남조선의 윤석열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공중에서는 스텔스 무인 드론으로, 해상에서는 이 미국의 네이비실이라든지 또 미군의 특수부대를 실은 잠수함으로 김정은 이 최고사령부나 또한 핵 제거를 위한 특수훈련을 하지 않나. 여기서 또 있지요. 얼마 전에 정성산 TV에서도 방송을 소상하게 했는데 지금 미군과 한국군, 남조선군이 소리 소문 없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김정은 참수훈련 아닙니까? 저는 정성산 TV에서 김정은 참수훈련 그거 보고 소름이 돋았다는데 요거를 종합하면 정찰총국이 당 간부들에게 이렇게 정보를 준 거를 한쪽아리 이렇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정은 뿐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러시아까지 쥐락벼락하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하다라고 북한의 당 간부들이 소상하게 이해하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당 간부들의 충격적인 반응의 그 본질은 무엇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소식을 올려드렸지만 이번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동굴아파 또 동남아 이런 지역에 있던 북한의 외교관들과 또 북한의 고위 탈북 인사들 얼마나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군사적으로 강하게 압박하고 외교는 아예 안 하고
응? 김정은이 한 번만 더 쏘라. 너가 쏘면 우리가 남조선에 있는 모든 여기 이제 비례대응이죠. 비례대응 다 하겠다. 이런 것들 종합하면 뭐가 써요. 그러니까 남조선 윤석열 대통령 머리가 아주 좋단데.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분들은 해외에서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또 북한 내부, 러시아, 중국과 이분은 지금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 간부들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정성산 TV가 주구장창 그 주장하는 캠페인이 뭡니까?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김정은 멸망, 북한 동포를 해방할 수 있는 자유 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